천간에 있는 거를 뭘로 보면 되느냐면 무조건 일단 그 순수한 뜻으로 보면 돼요. 순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순수한 뜻. 이 다 지장간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의미라든지 상징, 그 다음에 자타공인 할 만한 것들이다. 그 다음에 국가공인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실제로 그 해석하는 법 때문에 내가 1등으로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지적으로 세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세력 여부를 따지기도 하는데 이 점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 천간에 있는 것은 명예를 쓰는 직이면 지지의 세력이 없어도 상관없음. 명예를 쓴다는 것은 국가 조직이나 대기업 조직에 그 이제 어떤 그 그런 데 진출을 했을 때 실제로 이런 명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큰 자리를 간다 이럴 때는 지지 세력이 없어도 이 천간에 떴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금전적인 문제에서 이게 천간에 떠오르면 안 좋다. 왜냐하면 자타가 다 쳐다보기 때문에. 그죠? 금전은 그래서 아마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간에 떠 있으면 그 노제는 다 분탈당한단 말이죠. 남들이 다 쳐다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천간이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은 남들이 다 쳐다보는 곳, 그 다음에 자타가 다 아는 곳 이런 거니까 이 금전은 지장간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게 갑을 제물로 쓴다든지 을을 제물로 쓴다든지 할 때 금전은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1번에다 일자 올려놓고 이제 뜻의 순수성 때문에 1번에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적으로 이제 뭐냐면 목기가 목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갑이나 을을 우선적으로 1등으로 잡은 거고, 그죠? 요것도 뒤에 이제 관이나 제로 쓸 때 정제냐 정관이냐 따라 또 점수를 나눌 수는 있겠죠, 이게. 근데 지금 포함을 해서 한 거고, 2등으로 잡은 건 뭐냐면 인과 묘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조건 땅에 지지에 있는 것은 무조건 그 환경이나 실제로 보면 돼요. 실제 실력, 그 다음에 처해진 환경,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로 쭉 봐가지고 지지에 있으면 실이 있다. 뭔가 돈 될 만한 것들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면 명도 있고 실도 있다. 명실공히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병정, 그죠? 병정도 마찬가지로 4, 5 지지적으로 이렇게 나눈 게, 그 다음에 토는 무기, 그 다음에 오중, 기토를 요 부분만 지금 열외로 따로 빼놨는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책 보면 오중에는 기토 없다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있다 해놓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요게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금기에서는 쓰는 천간의 경, 신, 그 다음에 지지의 신유, 그 다음에 목화토금 수, 수에서는 천간적으로 임, 개, 지지에서는 해, 자. 그죠? 그래서 지지에 있는 것들은 실질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3등으로 잡은 것들을 보면은 진중묘. 이게 다 순위가 있고 뒷날에 해석을 할 때 이 순서대로 세력의 여부를 갖다가 딱 따져보면 됩니다. 진중묘. 4등에 해중갑. 5번에 미중을. 그죠? 요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부가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면 묘가 아니고 진중을이다, 그죠? 제가 잘못 적어놨네. 예, 진중에는 을이 들었거든요. 묘가 들은 게 아니고. 예.
이것도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네 보니까. 자, 오중기토가 뭐냐면, 자, 자에서부터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요렇게 딱 왔을 때, 자, 양운동이 1양을 시작해서 2양, 3양, 4양, 5양 쭉 넘어갔다가, 그죠? 6양에서 다시 1음, 2음, 4음 이렇게 쭉 내려간단 말이죠. 요 대음양을 꺾어주는 그 정말로 중간에 그 토로서의 작용, 그것을 갖다가 가장 충실하게 하는 게 오중에 있는 기토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음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벌써 오중에 숨었지만은. 그래서 오중에 있는 기토를 인수로 쓰면 엄마가 강한 사람, 엄마가 대단한 사람일 것이고, 내가 재물로 쓰면 제일 알짜배기, 그죠? 숨어있는 죄니까 더더욱 알짜배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이것을 갖다가 남편으로 쓰면 정말로 실속 있는 남편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오중기토는 대음양을 꺾어다가 제자리를 넘겨주는 중요한 중화의 의미를 가장 충실하게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진중의 을은 뭐, 을이, 여기서 이제 일단 요거 넘어가고에, 목기 중에서 을을, 진중의 을을 먼저 쳐준 것은 왜 그러냐면, 자, 인, 묘, 진을 넘어왔잖아요, 그죠? 목의 운동이 쭉, 요때까지 목의 운동이 펼쳐지는데, 진을 반은 목으로 보고, 반은 토로 봐도 됩니다, 진을. 이래서, 자, 갑진일주다. 그러면 처가 편제죠. 그 처라고 보지만 이것은 반은 을이라고 하는 게 을개무 지장간에 을개무가 들었는데 반은 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바람날 수 있는 여자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껍데기는 편제로서 처지만 언젠가 상황 따라서 바람이 나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겁제 요소를 반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토 틀리죠. 그 다음에 해중갑도 틀린데, 이제 사주첩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목맹하라 해가지고, 사주첩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해중갑목이 장생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오행적으로 장생지 위에 앉아있죠. 갑이 해에 장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수기를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로 치고, 그 다음에 미중을은 뭐냐면 이제 갑목의 인묘를 한 자리에 남아있는 갑이 일그러져서 들어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 경일주인데, 딱 문제 1, 이게 딱 이해하기 좋게, 자, 갑 2번, 경의 을 3번, 3번 이래가지고 경일주에 해 4번 경일주에 미월. 자, 어느 게 제일 좋은 부인일까요? 이제 비입니까? 비입니까? 요거는 삐리삐리 그냥 형태만 지키고 있지 안에서 밥이 나오고 그냥 뭐 넷넷넷 하고 살다가 그래 사는 부인이고, 해중갑목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활동력은 있는데 그래도 큰 활동 없이 살아가는 모양이란 말이죠, 이 자체가. 천간에 있는 경의 을, 그 다음에 6번 딱 이래가지고 경 해놓고 진 딱 해놓으면, 그렇죠. 진중을목이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죠. 이 사회적 활동력을 하는 여자예요, 이때는. 이해되시죠? 이제 뭐 때문에 이걸 순위를 다 매겨놓고 이걸 일일이 띄워주는지. 요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가장 유정한 모양은 되는데, 예. 근데 지지에서 뭔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을요열에 막 몸이 좀 삐리삐리한 여자다. 왜냐하면 절지 위에 앉아 있으니까. 여자가 정신적으로 참 나하고 유정한데, 최고로 아쉬운 모양이 요런 모양이죠. 요렇게 딱 돼 있고, 딱 돼 있으면, 전에 정신적으로 유정했던 여자는
몸이 삐실삐실하고 현실적 상황이 잘 안 받쳐주는 여자인데 헤어지고 나서 이제 묘는 똑같은 의미니까요. 이렇게 인이 딱 있었다 그러면 뒷날 요걸 만나면 요거는 편제니까 그 옛날에 그 유정했던 그 여자를 잘 못 잊는다. 대신에 실속은 더 있는 여자다. 무조건 지지에 이렇게 갖춰지면 지지에 재성이 갖춰지면 처가 활동을 얻는 여자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으시는데 그래서 여자도 활동을 하는 모양들이다. 그 경인일주들 특히 처의 활동력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이제 이 인이 움직일 수 있는지 운의 환경을 또 한번 살핀다는 거죠. 여자에서 남자를 볼 수, 남자에서 여자를 볼 때도 되게 편적이기 때문에 공부, 사랑. 그렇죠. 네, 허결해진다 보고. 그래서 이 순위를 막이기 위해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장간 안에 있던 것들은 대부분 소극적인 삶. 그 다음에 상당히 그 내실이 대신에 이 을목은 어디서 왔어요? 갑을에서 왔죠. 요 진전에 갑을 인, 묘, 진으로 온 거잖아요. 묘의 여기가 넘어왔으므로 이 을은 요런 식으로 경에서 볼 때는 그 처가 상당히 그 집안이 좋았던 여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돈이 있던 집안의 여자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정도 많이.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팔자도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면 팔자풀이 할 때 긍정적으로 팔자가 풀이 되거든요. 긍정적. 이거는 이제 뒷날에 이제 또 나눌 건데, 목화는 주로 정신적으로 그 세력이 있는 모양이고, 금수는 실제로 그 실물을 많이 가져다 주고, 뒷날에 이제 보면은 유산을 받는 것도 목화일주, 목인데 부모 자리에 목화가 몰려 있는 모양이면 좀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받고, 금수의 그 모양은 그 실질적으로 재물을 많이 받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또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부모덕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음양으로 나눈다는 거죠.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해 준 책은 대한민국에 없음. 아시겠죠? 해중갑도 약한 건 아니라 보거든요. 사주척경 뒷날에 이제 구해서 보시면 간목맹화 해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장생지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또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누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올려놨던데 내가 지축의 기울어짐과 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놨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뭐냐면 지장간에 있는 것 좀 미중 정화가 그 다음 그죠? 인중 병화 그 다음에 술중 정화. 자, 이제 이거는 같은 원리죠. 사오미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넘은 정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인중의 인중의 병화는 이제 장생지나 오행적 대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만 실제 기운이 일어나서 넘어온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약한 모양이에요. 실제로 뭐냐면 이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불기운이 다 꺼져 있던 상태에서 넘어온 불이거든요. 그래서 허명이거든요. 허명. 껍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그 열기가 없는 모양. 그 다음에 술은 뭐냐면은 사오미 신유술로 가면서 이제 그 불기운이 다 가두어져서 하나의 불씨의 모양, 화롯불. 그래서 요게 임일주가 정을 딱 보면 요런 술중 서방을 보면 화롯불 서방이다. 너그 서방은 화롯불 서방이다 하면 돼요. 그냥 저녁에 그냥 들어와서 마당이나 이렇게 방이나 좀 실어주고 아침 되면 뺀또 들고 가갖고 회사 가고 딱 고래 살면 된다 여러분. 사업 하려하는데 시끄럽다. 운이 그 지랄이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풀이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모양이 약한 모양에 있는데 자기가 운이 사오미 운이 좀 왔다 해가지고 요게 톡 튀어 올라와서 지 사업 한번 해볼 거라 하면
열에 19은 다 깨져요. 사업에서 깨진다. 운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음. 근원적으로 종자가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제 팔자 다 보면 이제 딱 뭔가 자신있게 꽂겠지. 그 다음에 토에서는 진짜 많죠. 토의 모양은 그죠. 무기, 오중기토, 그 다음에 미, 진, 술, 축, 그 다음에 사중무. 요게 이제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중무, 토, 신중무토, 해중무토, 해중무토. 자, 와, 성서를 왜 그래놨을까? 이것도 가만히 이제 어떤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순서를 잘 알면 진짜로 야, 쌤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무토나 기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임부터 서서히 시작은 하지만 이 묘, 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 오, 미, 신초까지 토가 실제적으로는 그때 움직여요. 오행적인 토라고 하는 게. 예, 모양들은 있지만은 실제로 자년, 축년, 인년, 묘년, 진년, 사년, 오, 미, 신 하면서 토의 역량을 여기서부터 사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토의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오중기토가 대음양을 꺾어놨지만 실제로 이제 또 겉으로 드러난 우리 미토가 여기가 가장 역량이 좋은 자리죠. 그죠? 왜냐하면 화기가 넘어와 있는 모양에 실제로 무토의 뿌리란 말이죠. 화기는. 그죠? 그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미토 2등, 그 다음에 진토는 넘어는 왔는데 요 반부터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기가 반, 토기가 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이 있는 사람들은 야, 목으로 놀았다, 토로 놀았다 하는구나. 머리에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이걸 처로 삼은 사람은 갑이나 을일주가 되겠죠. 그러면 마누라다운 짓은 반하고 마누라 아닌 겁재짓을 반한단 말이에요. 재물을 홀랑홀랑 깨묻거나 이래 한단 말이에요. 겁재가 뭐 하는지 알죠? 재물의 분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탈 요소들을 같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술토는 뭐냐면 토의 역량이 이제 다 기울어 있는 모양인데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이제 껍데기만 토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토를 쓰는 사람 뭐냐? 마누라가 맨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골골골 몸이나 한 번씩 아파 사토. 그냥 라면도 옳게 잘 못 끓이고 뭐 그러면서도 껍데기는 예쁘다. 니는 마누라 예뻐서 좋겠다 하는데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실제로 관찰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뭐냐? 완전히 토의 기운이 사그라든 뒤에 넘어온 토죠. 이는 이제 뭐냐면 진짜 마누라의 역할이 거의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축토. 그 다음에 뭐냐? 사중무토는 뭐냐면 여기 어디 갔어요? 사중에 올라온 이제 지장간의 숨은 무토로서 오행적인 대세를 조금은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오행적인 화생토하는 오행적인 요소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전부 다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인중무토와 신중무토를 왜 저 뒤에 해놨느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롱이라고 해서 오늘 이걸 질문해 놨더라고요. 왜 인중무토와 무는 인에서 장생을 하는데 왜 무토가 저 꼴찌냐 해놓은 질문을 오늘 인터넷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에 대한 질문을, 답을 지금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간단하죠, 이것도. 해자축이라고 하는 어떤 토기의 침체가 온 과정에서 왔을 때 병화가 온 다음에 토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시차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기가 확 들어 올려야 무가 이제 서서히 급활동을 해서 자꾸 화의 번짐을 막는다고요. 그런데 인에서 넘어온 병화가 인자 하늘에서 기운을 뿌리기 시작하는 정도란 말이죠. 실제 무토는 여기서도 세력이 없거든요. 말만자, 장생지다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지축의 기울어짐 때문에 생긴 그 인신의 그 상황 아시죠?